오늘 크게 4개의 프로젝트를 갖다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2개가 리모델링을 한 거고, 2개는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또 그 중에 2개는 지어진 거고, 2개는 지어질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항상 이제 화두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 얘기고, 마음에 드는 건축가들이 했던 말들을 마치 잠언처럼 가지고 있는 게, 스티븐 홀이 얘기한 시츄에이션 이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소위 상황에 꽉 묶여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알바로스라는 포르투갈 건축가가 르몽드와 대담을 하는 거에서 읽은 기사에, 일간지 기사에 나왔던 건데, 자기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해석하고 아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인가,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생각들을 같이 놓으면서 이 사이에서의 계속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든지 많이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이게 이 근처에 있는 문승동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김진애 선생님께서 마침 서울성이라는 책에 기존에 있는 맥락과 새로 들어온 것과의 그걸 오버랩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드로잉인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 양과 속도와 이런 경제성을 따지면서 만들어왔던,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거는 김기찬 선생님께서 찍은 볼록한 풍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미지예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자랐던 곳은 요 근처 어디였는데, 이런 계단이 참 많았거든요. 어디든지 108계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놀고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저런 계단이 다 없죠. 자동차가 다녀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을 다 잃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은 마치 봉준호 감독의 플란더스에 나오는 이미지 같은데, 여기에 회사가 너스사안이 있죠. 이게 좀 잘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도시가 가득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영어로 팔링세스트라고 하고 팔랭세스트라고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냐면, 옛날에 RPG에다가 이제 쭉 글을 썼죠. 쓴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아르키메데스가 썼던 어떤 글을, 그걸 갖다가 이제 중세가 되면서 기독교의 성경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소위 종이값이 아깝다, 양피지가 아깝다 해서 그걸 긁어냈어요. 긁어내고 반을 잘라서 다시 반을 접어가지고 여기다 성경을 썼대요. 근데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흔적을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내용에 이런 것도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를 지워내고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우리 과거의 기억들, 경험, 이런 것들이. 이거는 스페인의 메리다라는 곳에 있는 라파엘 모네오가 한 로마 미술 박물관입니다. 밑에 있는, 지하에 가면 밑에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로마 시대 때 유적들은 항상 우리 지층보다 밑에 있더라고요. 한 3m 밑에 있어요. 한층 밑에 있든지. 그 얘기는 계속 우리가 마치 도로 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를 그 위에 계속 쌓는 것처럼, 결국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구가 점점 커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로마의 유적들은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발굴을 해서 여기서 나온 유물은 지상에서 전시를 하고, 지하에다가는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층과 현재의 층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거기서 나오는 이 재미있는 단어가 세디멘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팔렌세스트랑 세디멘테이션. 제가 작업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합니다. 이제 작업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4개를 셀렉트를 했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고요. 이거 홍대 앞에, 잘 아시는 이 앞에 그 주차장이 있는 그 건물이 한강마당 근처에 있습니다. 홍대 하면 생각나는 게, 어제도, 제가 엊그제도 한번 가봤는데, 홍대의 힘이 뭘까?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상상이 드는데, 홍대의 힘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요소들이 어디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이러면서 계속 교체가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뭐 커피숍이 됐건 상가가 됐건 그때그때 새로운 아이템들이 제일 먼저 보여지고 경쟁을 하고 살아남고 없어지고, 그게 바로 홍대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건축주께서 찾아오시더니 이 건물 다가구주택이죠. 200평입니다. 이 건물을 카페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카페를 만듭니까? 제가 배보다 거기 더 크실 텐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하고 싶다. 홍대 앞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또 수많은 구조벽을 다 해체를 했어요. 사실은 철거 기둥으로 바꾸긴 했는데 이 전체가 다 이제 카페가 된 겁니다. 가장 이제 여기서 이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기존의 이면은 별로 안 보이고요. 그 위에 켜를 하나 씌우고 새로운 이미지를 여기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발코니 쪽은 유리를 만들었고요. 내부는 이게 다가구 주택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층고가 너무 낮아요. 우리 보통 다가구 주택 하면 안에 실링이 2.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카페로 하기엔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슬랍을 풀어내고 2개층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햇빛을 넣어서 여기 아침에 가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못 가봤는데 그래서 그림자기 쪽으로 비치게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좀 기존에 이게 다가구주택이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뜯어보니까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변기 자국이 있잖아요. 가장 중심적인 공간에 변기 자국을 하나 남겨놨어요. 듀샹은 변기를 넣고 파운틴이라고 했지만 자국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좀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에는 데크를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걱정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홍대 앞은 작은 것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다양한 모습, 다양성이, 그러니까 소위 인디밴드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인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큰 게 아닌가 지금 계속 걱정은 되고, 장사가 잘 되겠으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청주시민미술관입니다. 현상설계도 당선된 거고, 납품을 마쳤고 올해 말에 시공제를 정해서 내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성주시의 한복판에 있는 곳인데요. 옛날에 KBS 방송국이었어요. 근데 청주시장님께서 미술관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KBS 방송국을 갖다가 리모델링하고 현상 설계를 냈어요. 저희가 그 당선은 됐는데, 저희가 제안했던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KBS고 옆에 충원탑이 있는 광장이 있고 여기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무심천이 흐르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엮이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사실 건물에만 집중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단계는 일단 시립미술관을 가는 거죠. 이걸 조성을 하고 2단계는 충원탑 공공공간과 도서관 교육 공간이 없는 이런 루트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이 거리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까지 다 구성하는 이 수공간까지 연결되는 이런 그 청주시의 문화의 벨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언덕 위에 이렇게 딱 이런 건물, 이게 방송국임을 알리는 사인이 하나 있죠. 에펠탑 같은 게.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이제 굉장히 청주 시내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미술관으로 알릴 수 있는 사인을 앞에 놓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반 캔버스라고 저희는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건 충원탑입니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가 달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자, 도시를 향한 배경을 만드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경관 조명이라는 개념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게, 작가의 작업을 갖다 전시하게 된다면 이 작가한테도 이 판에다가 설치 미술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주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상징을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했던 안은 이거였고요.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딱 막혀있는, 그야말로 그냥 오피스입니다. 역시 이것도 층고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런 플로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드러내면서 접근은 현재 앞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앞에서 접근이 안 돼요. 레벨이 너무 높아서. 이 뒤로만 접근이 되거든요. 뒤통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판을 이 밑에 레벨과 뒤에 레벨을 연결시키는 판을 만들어서 이게 야외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진입 광장이 되기도 하는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 옆에는 옛날에 방송국인 것을 암시하는 공개홀이 있죠.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앞에서 들어와서 뒤로 빠져나가는 이런 거고, 이게 그냥 오픈된 갤러리고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도 있고 올라와서 바라보는 이 씬이 되고요. 여기 청주의 상징인 우암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원래 보면은 이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도 층고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이제 드러내는 작업을 주로 했어요. 이 공개홀에서는 저희가 이 공개홀을 이용한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장을 갖다 제안을 했는데, 항상 이게 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달라집니다. 자문위원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청주시의 또 미술계 유력 인사들이 나오면서 이건 결국 철거하기로 했고요. 철거하기로 하면서, 하지만 3계층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이제 공간으로 바꿨어요. 3계층의 오픈된 공간과 1계층 공간과 같이 섞여 있는 이런 것을 바꿨습니다. 2층은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거였고요. 주로 덮어내는 작업을 하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건 디테일을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스크린을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앞이 다 막혀요. 우암산이라고 좋은 풍경이 있는데 다 막히는 바람에 우암산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까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붕을 쭉 빼면서 그 픽처 프레임을 갖다가 파노라마로 오히려 우암산의 실루엣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되고,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이랬어요. 거의 다 비워버렸죠. 가운데 부분은 다 비워서 뒤 레벨이랑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만든 거죠. 작년에 당선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설계를 한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 이런 자리에서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리모델링을 하면은 절반 가격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상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 다 보강해야 되고 드러나는 게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데, 결국 예산 가지고서 씨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한 80% 예산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건축가가 제시하는 건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변해 나갈 때, 뭐 일단 공공시설이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갖고 나가겠죠. 시간과 함께. 그러면서 무엇이 덧붙여지고 해도 기존의 건축가가 가졌던 아이덴티티, 건물이 가졌던 아이덴티티는 바뀌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화의 폭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틀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변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두 개는 이제 뜯어 고치는 작업을 보여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뭐 청주미술관에서도 뜯어 고친다고 해서 전체를 싹 매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흔적들을 남기는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건축가가 옆에 붙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계속 요건 남기자, 요건 어떠자 이런 식의 얘기를 같이 해줘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성현 선생님이 하신 그 어린이 대공원 앞에 꿈나루 같은 경우는 실제 도면을 보면 도면이 거의 없어요. 건축가가 현장에 살면서 부서지는 과정, 그러니까 철거를 할 때 딱 단면을 보고서 요건 남깁시다 하면서 거의 1대1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올 7월 달에 현상석에 당선된 건데 이것도 아마 내년에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개 현재 동시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등천구에 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전통예술학교, 국립전통예술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악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산의 일부를 파먹고 들어오라 하는 거고 그냥 꽉 차있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거는 이겁니다. 이거고 운동장 대신에 체육관이 올라오고 공연장이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런 거였고 각각의 연습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개인 연습실과 그룹 연습실, 대연습실, 그러니까 순전히 소리만 나오는 공간입니다. 이거 당선됐다가 또 교장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저희가 전통 국악학교 이 교복 이거라고 인터넷 찾아서 딱 입혔더니 교복이 바뀌었대요. 옛날 걸 가지고 사셨다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연습실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뭐 음대 연습실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국악 같은 경우 타악기 소리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상을 했던 거는 이거는 이 안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울리는 공명통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연습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연습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옆에서 살짝 들리거나 소리가 빠지거나 울리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큰 통 안에 밖에 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단면 밑에 여기서 나는 소리들이 일로 밖으로도 퍼져나가고 산으로도 퍼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연과 함께 소리를 체험하는 그런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참 건축을 하면서 이것저것 참 많이 배운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악보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니까 오선지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정간보라고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의 정말 그 역사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신 세종대왕께서 발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악보를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글자를 써놓고 마킹을 하면서 이게 악보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국악 악보가 이 정간보예요. 지금도 이걸 쓴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나무란 우리가 되게 목과나 귀가 많았으니까 이 나무라는 소재와 이 정간보라는 거를 같이 엮어서 표피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표피를 이쪽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정간보라는 모습이었고 이건 표가 쭉 쌓여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장난 삼아서 저희 팀원끼리 얘기한 거는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면 뭐 바이엘 1번서부터 시작해서 쭉 체르니까지 막 넘어가잖아요. 너희가 일단 들어오면 이 악보를 바꿔야지 좋은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빈 악보를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라는 또 의미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이드에 있는 사실 개인 연습실과 그 소규모 그룹 연습실이에요. 다 뭐 깨끗하게 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밖에서 봤을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밖을 볼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습실에 가면 밖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고 저희 연습실에 가면은 뭐 수평적으로 생겼고 각기 다른 똑같은 크기의 공간이지만은 각기 다른 내부와의 관계성을 확보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랜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을 최소한으로 깎아 들어가서 만드는 이런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이 집은 올라갈 때 이 건물을 관통해서 이 계단을 연락에 올라갈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걸 따라 들어가는 게 가장 메인 출입구예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평면을 보시면 혹시 전문가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이런 공으로 가다가 위에서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운데 공간이 중요한 비어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섹션을 보시면 들어와서 내부에 울림통이 하나 있고 이게 폴딩으로 열리면서 외부까지 같이 연결돼요. 하나는 내부의 중정, 하나는 외부의 중정. 이 두 개가 연결되면서 외부 데크가 연결돼요. 이 뒤는 바로 산이랑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소리가 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 소리가 나갈 수 있고 이런 모습이고, 일반적으로 이 중정을 만들면은 이게 브릿지로 해서도 공간이 열림을 갖다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오히려 이건 마치 도시의 이변처럼 상을 쭉 내면서 그 소리가 각기 다르게 체감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은 연주장이 될 수도 있고 관람석이 될 수도 있고 동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런 연계가 된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강모를 보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죠. 좀 더 전진을 하면은 이 안에 뒤에 가운데 중정과 뒤에 외부 공간까지 연결이 되고요. 들어가면 이제 밖에 모습이 이렇게 되고 거꾸로 바라보면 올라와서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도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가지 않기로 했고요. 모압 벽돌로 회색으로 가는 걸로 발견되고 여기까지 이제 쉼 없이 왔고, 아마 제가 한 작업 중에 제일 많이 소개된 게 아마 이진아 도서관일 것 같아요. 전에 고건중 기자도 책에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앞으로 빨리 다녔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서대문 독립법원이고요. 땅은 여기였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현상 설계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항상 현상 설계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그 프로그램이 재밌는가, 장소가 괜찮은가를 먼저 봅니다. 근데 보니까 서대문 독립공원하고 이 땅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건데요. 옆에 이제 도서관을 짓겠다고 나오는데 이진아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진아가 누구지? 하다가 이제 독립투사인가? 그랬어요. 전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중에 이진아가 있나 보다. 이 생각만 하고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니까 사이트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이건 거의 대학교 졸업작품 수준의 사이트다. 그래서 해야지 하고 인터넷에 뒤졌더니 이제 다른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재밌는 건 요 안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식당이고 여기가 서대문공단입니다. 이게 원래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서대문정무소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절반을 허물고 공원을 만들고 요건 남겨뒀어요. 이게 감옥으로서 마치 그 프로티콘 얘기 나오듯이 후토에 여기서 통제를 하면 이걸 다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꼼짝만 아닙니다. 가서 보면 정말 여기가 감옥이었음을 나타내는 이런 이미지, 막무가 있고요.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가 이제 바로 요 담 넘어가 이제 사형 집행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고 이쪽으로 뒤로 이제 시체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을 바라보면은 옛날에는 이게 차단, 억압, 감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겠죠. 이 높이가 거의 한 4m 되거든요. 근데 밑에 경사가 져가지고 밑에서는 7, 8m 됩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흘러가 벽돌에 백서가 피고, 그러니까 하얀색 이런 모습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차단, 억압, 예를 들어서 분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간조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이곳이 이 장소가 이랬었지 하는 가장 인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거의 한 4m에 길이 200m 이 담이 쭉 지나가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이런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상철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현진 오페라 사장님이세요. 근데 따님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현아, 둘째 딸이 진아예요. 그래서 현진 오페라예요. 근데 이분이 다 이 나이에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워커홀릭이세요. 거의 집안 일에 대해서는 신경 못 쓰시고 1년의 절반은 외국에 출장 가시고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나오지만 어학연수로 간 이 딸을 만났대요. 출장 갔다가 미국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같이 그 뒤에 나오는 김을 보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핀도 안 나는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된 거죠. 결국은 같이 찍은 사진이 이거밖에 없대요. 입학식 졸업식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한국에 도착했을 거예요. 멘붕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50억을 서울시에 기부를 해서 딸 이름에 도서관 지어달라고 현상관계가 나왔던 거예요. 장소는 또 왜 여기가 됐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1개의 사이트가 나왔었대요. 다 방문을 해보시고는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 연고가 없는데 공원 안의 지형은 부서지지 않겠지. 내가 죽어도. 이 이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이분이 이제 당선된 다음에 이분이 요구했던 사항은 딱 두 가지예요. 이진아 도서관이라는 간판을 크게 해달라. 다음에 들어간 입구에 딸 흉상을 만들어달라. 딱 두 개였어요. 나머지는 마음대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인왕사를 너무 멋있고 뭐 이게 멋있고 뭐 이런 건축적인 생각만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과연 이 메모리얼 라이브러리인데 바꾸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시대가 계속 이렇게 부각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 초기 단계의 스케치들이었는데 누구나 벽돌에 대한 앞에 있는 담장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벽돌이 어떤 방식으로 같이 구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지금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서대문 연구소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맥락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아까 서대문 연구소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있는 지금 다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감옥의 전형적인 타입입니다. 이건 서양의 영화에도 보면은 감옥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위에 한 사람만 있으면 다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시선의 소통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겠죠. 근데 굉장히 그 감옥이라는 것은 유쾌하지 못한 이런 스케일과 감시만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걸 갖다가 가운데에 비어있는 것을 더 키우면 서로 간에 시선 소통이 되게 쉬울 수 있고 다른 레벨에서 시설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오히려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도서관은 딱 이쪽. 그 다음 이쪽은 기존에 아까 초센대 건물처럼 있었던 데가 200평 규모의 독립문 문화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과 문화의 집을 병렬로 배치하자. 각기 다른 목적, 일로 왔던 사람이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로 왔던 사람이 여기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어진 건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이걸 신경을 많이 썼던 건데 이 담장과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담장과 이 건물을 존재하게 되는데 마치 이 담장이 아까 분리, 차단 이런 거였던 것처럼 실제로 그 기능을 담당해요. 여기까지도 다 서대문 독립공원인데 여기는 마치 뒤에 있는 아파트의 놀이터 같아요. 담에 의해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이 마치 이 건물의 일부인 것처럼 이제 상상을 해서 이걸 뜯어냈어요. 뜯어낸다. 라는 생각으로. 이 담이 원래 내 건물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 뒤에 도로 레벨과 이 밑에 공원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타고 자연스럽게 공원을 이용하는 도서관을 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서 보고서 애들이 킥보드를 타고 쭉 내려오는 걸 보고 되게 반가웠었어요. 잘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 그림에서 보면 이게 공원이고 타고 올라오면 다시 들어와서 계속 이 공간이 외부와 연계되는 방식으로 레벨이 계속 상승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멋진 벽돌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PHA를 다닐 때 봤던 성당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인면을 만들지 않은 벽돌 그 자체 부조체만 있는 성당의 인면이거든요. 되게 저기 안 붙은. 근데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걸 보니까 햇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건물의 인상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시간의 변화와 함께.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지만은 튀어나오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림자를 밑에 떨어뜨리자. 그러면은 여름과 겨울과 그리고 아침과 저녁 때와 남중에서 따라 건물의 인상은 계속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어설프게 돼 있는 건 저희 사무실에서 벽돌 회사에 부탁을 해서 가져온 걸 가지고 계속 쌓아보는 거예요. 몇 센치 튀어나오게 하면 좋을까? 얼마 간격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좋을까?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35mm가 튀어나오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계산을 잠깐 해봤는데 남중에 있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겠더라고요. 벽돌 의장까지 딱 가겠더라고요. 인상이 많이 달라지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새 벽돌은 가운데 구멍이 다 뚫려 있거든요.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해서 이거 따로 별도 주문을 했는데 안 된대요. 양이 작아서.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 수배를 해보니까 비슷한 색깔의 벽돌이 있대요. 이거는 성한 벽돌이고 이건 중국 벽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에 있는 벽돌과 나무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한 장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4장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밝을 때랑 흐린 날과 건물의 인상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겨울에 눈 내리면 참 삼삼할 텐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여기 쫙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괜찮겠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와 함께 건물의 인상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단순한 대신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가운데 공간. 여기에 이제 인왕산이 딱 들어오거든요. 이 인왕산을 이 가운데 어떻게 담을까 하는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그냥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옛날에 보면 파골라도 있고 뭐 이상한 거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기왕 하는 거 여기 광장 계획도 해주시죠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여기가 서울시 땅이잖아요. 서울시 보건녹지과 가서 또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잔디가 많고 여기는 잔디가 적고 이제 패턴이 역전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긴 모습들이 다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묶어버리고 이 틀에 다루면서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갖게 하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절대로 반대하더라고요. 이거 자르는 거 아니다. 기존에 있는 녹지를 왜 자르냐. 지금 이거가 없어졌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은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이게 10번째 현상 설계에서 처음 당선된 프로젝트예요. 이미 있는 작업이었는데 당선이 되니까 무지하게 기분은 좋은데 그 다음에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정말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이게 될까? 그래서 그때 제 제자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와서 이 현상설계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날 당선됐다고 해서 술 진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밤에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나와라. 다시 나와서 우리 검증하자. 그래가지고 50분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공간의 사이즈가 많아. 이런 얘기들이 다 성립이 되나. 그래서 이제 쭉 해보니까 놓고 열심히 이제 뜯어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효과들이 나온다고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 감옥에 가 계신 서대문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잘못 깨지면 안이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모델 같은 거 있냐? 그래서 마침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검증용으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만든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이만했거든요. 이만한 거 봉고차에 실어서 갔는데 조선님께서 딱 보시더니 뭐 할 말이 있으시겠어요? 변호사 출신이신데 딱 보시더니 좋군요. 건물은 이뻐야 됩니다. 이게 코멘트예요. 그래서 통과됐어요. 아마 양으로 승부한 게 먹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제작한 시도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재수 좋게 감리까지 같이 하게 됐어요. 원래 감리 못합니다. 감리는 못하는데 그 공공건물은 설계자와 감리자가 반드시 달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부자가 계셨기 때문에 기부자께서는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해서 본인이 공문을 띄워서 이제 감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사소한 거지만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 너무 많았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또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교보가 있고요. 저 뒤에 종로타워가 있어요. 딱 일직선상에 들어가 있죠. 전혀 의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맞았어요. 올라가는 계단도 아파트 사이 틈으로 딱 빠지더라고요. 이것도 의도한 거 아닌데 하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정말 광역적으로 시작을 할 때 그런 틈들을 찾아내가면서 해야지만이 이런 것이 맞는 거구나. 이건 재수였거든요. 언제나 재수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재수는 한두 번이면 그만이지. 그래서 과학적인 것부터 그 우리가 시각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용어를 얻었어요. 아까 그래서 이 시도가 보시면 아시겠죠? 다시 잘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이미지 나왔는데 여기 사실 서울시 광장에 잔디를 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60cm가 30cm 해가지고 사람들이 60cm로 걸어 다니지 않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죠. 역정이 되면서 이쪽 잔디는 60cm 보도 블럭에 다음에 이제 30cm 잔디로 이렇게 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다 주차도 하고요. 오토바이가 막 지나다니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갔다가 주차되어 있는 거 보고서 거기 번호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누굽니까? 건축가인데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몇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 집이라고 부르겠냐. 그래서 한바탕 했었습니다. 이거죠. 저는 이거 피해서 다닐 줄 알았더니 정말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얘기입니다. 딱 넘어가는데 아파트 옆에 틈으로 딱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재수다. 정말 재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런 큰 볼륨 두 개의 아까 뭐 개념적으로 좋죠. 한쪽은 문화의 집이고 한쪽은 도서관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한다. 좋죠. 이걸 만들어 보니까 조명을 달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달면은 이거 400층인데 형광등 수명은 2년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달았어요. 이 옆에 측벽에 보이시죠? 측벽에 여기 밑에 걸 열면은 형광등 수직으로 끼울 수 있게. 설계 단계에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얘기들이 감리 단계에서 나오고 해결해야 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내면 또 받아주고 다행히 그래가지고 좀 더 완성도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준공식 때 여기가 이제 유리계단이거든요. 가운데 유리계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앞에 24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한 번에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계단조차도 솔리드한 걸로 하면 그림자가 또 지고 굉장히 어두침침한 공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해서 계단을 유리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뭐 치마 속이 보인다. 안 보이거든요. 발자국에 안 보이는데 보일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보일 것 같다는 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변태다. 뭐 별 얘기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거의 끝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처음에 건축주가 기부자께서 이제 요청을 하였던 게 그 간판을 크게 달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달아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저는 요것만 있었으면 했는데 소장구청에서 이걸 넣어야 된다. 그래서 드려야죠. 근데 이지나 채를 뭘로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사인하는 쪽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지나 약에 유필 원고가 있다면 자기 이름 쓴 게 있다면 채자를 하자. 그래서 이제 김자한테 알렸더니 마침 그 당시에 인터넷도 있었지만 편지로 왔던 것도 있었던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진아 올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수가 더 좋았던 게 요 진아는 그냥 따오면 되는데 아자에서 딱 그냥 일자가 그래서 본인의 일자체로 들어갔어요. 제수가 좋았어요. 그리고 요 앞에 잠깐만요. 요 얘기 요거 유심히 좀 봐주세요. 좀 이따 요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벽돌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벽돌이 수도경자가 찍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서대문 정무소에서 일제시대 때 사역을 한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만든 벽돌이에요. 그걸 가지고 벽돌 건물에 그 외벽을 썼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반을 부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국내에 없었어서 그 사연을 몰랐는데 나중에 공무원한테 들었더니 갔다가 난지도에 다 버렸대요. 건재재 폐기물로. 그랬는데 어느 시민단체에서 이건 독립투사가 만든 벽돌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다 수거해왔대요. 쓰레기 처리단에서. 수거해와서 이 뒤에 있는 파고라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거예요. 이 벽돌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몇몇 군데에서 이 수도경자가 찍혀 있어요. 근데 앞에 이거 보시면은 서류인데 여기 처음에 제가 가서 그냥 찍은 거였는데 요걸 갖다가 파골라도 기둥이 8개가 있었어요. 이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도서관에 들어오면서 이 철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거는 요거 벤치 만들자. 기둥을 높이면 딱 벤치 높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벽에 썼던 이 나무를 해가지고 벤치를 만들자. 그래서 7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철거하는 과정이 부서져가지고 앞에 4개를 두고 뒤에 3개를 두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4개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단지 무슨 놀이터가 생기는 바람에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아쉬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인 들어가자마자 1층에 사인보드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아까 기부자께서 요구했던 게 흉상을 요구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흉상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좀 더 유명한 사람, 뭐 예를 들어 박마리아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쳐도 그냥 흉상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인식이 빠른 대신에 바로 쉽게 잊어요. 요즘에 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지와 문자를 겹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흉상 놓는 것보다 이미지 월을 만들어서 동판은 아니고요. 동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동판 재료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걸로 해서 엑소노틀이라는 걸로 해서 아까 그 사진 있죠.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진에서 아버님만 싹 지우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여기 간단하게 내년에 태어났고 내년에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에 정의된 딸을 위해 아빠, 엄마, 언니가 내년 몇월에 기부하다. 이거 사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뭐지? 하다가 그런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연들을 볼 거 아니에요. 2번, 3번 하다 보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인면에 잠깐 순서를 좀 이상하겠구나. 도서관에서 이제 딱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동쪽으로 창이 커다란 창이 있습니다. 2개층짜리 창이 있는데 그 앞에 화단 45cm 폭으로 화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화단에 뭘 심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경 전문가한테 요구했던 거는 3가지예요. 첫 번째, 단연생 초일것.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서 이걸 계속 매년 꽃을 심기가 힘들잖아요. 두 번째, 꽃이 안 폈을 때도 잎사귀가 예쁠 것.
자, 세 번째, 6월 초에 하얀색 꽃이 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만 때가 6월 초거든요. 딱 요 이미지를 주더라고요. 이쁘다. 그랬더니 이게 뭐냐 하면 둥글레예요. 우리가 마시는 둥글레차. 그래가지고 뭐 이 앞에 들어온 입구에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용하다가 창밖을 책을 보다가 잠깐 휴식하려고 창밖을 보면은 그때 마침 여기에 꽃이 피거나 잎사귀를 바라본다면 잠시 애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마 못 읽어줄 거예요, 이 얘기는. 하지만 또 읽어주는 사람이 있겠죠. 가만히 보면 지금 아까 뭐 이 얘기나 어디도 도면에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건축가가 얼마나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서 이 건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설계의 문제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한상설계 당선된 거였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재밌었던 거였고 장소도 좋았고 그랬지만 이 사연이 있잖아요. 남은 물론 자기 딸이 죽었다고 기부를 한 거지만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저도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요새 재능 기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꼭 그런 거 떠나서 할 수 있는 하나하나라도 다 같이 모여진 얘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공식을 했습니다. 이 세균이 엄마의 선물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세상은 참 이상해요. 아니고 앞마당에서 했어요. 이 세진이 엄마라는 분이 애를 데리고 와서 그 기부하신 그 이상철 사장한테 CD 한 장과 편지 한 장을 주고 갔어요. 근데 이분도 그날 너무 경황이었고 뭐 손님이 1000명 이상 왔으니까 초대한 분만 정신없이 받아가 저보고 이 내용이 뭔지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에 딱 보니까 사진이 쭉 뜨는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편지 내용은 그냥 신문에서 자기 집 바로 옆에 이런 도서관이 생기는 것이 사연을 들었다. 근데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따님이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자기는 하여튼 고맙게 너무 감사하게 이 도서관 이용하겠다. 뭐 아주 단순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거 1년 3개월이거든요. 1년 3개월 동안 찍은 거예요. 사진이 멋있진 않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소리 끼쳤던 게 저는 이 하나하나의 기억이 다 있어요. 옆에 뭐 공기는 급한데 현장으로 그냥 콘크리트 치자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눈이 쌓여가지고 막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이런 여기 막 3일 전인가 가구 막 들어가는 이거구나. 이 플래카드 하나 놓고서는 이 플래카드를 개관을 앞두고 걸었다고 이 근처에 있는 어느 또 주민께서 죽은 사람 얼굴이 저기 있는 것 나는 싫다. 떼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이 안에 얘기가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철 사장께서는 서대문 구청에 얘기해서 세진이 엄마를 찾아달라. 구청에서는 역시 못 찾겠다.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앵글을 보고 여기다 대략 4군데 찾아가서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는 세진이 엄마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 앞에 도서관 건축가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인사 나누고 명함 주고 받고 이랬다가 또 그 다음날 메일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렇게 건축가가 자기 집 앞에까지 와서 책까지 주고 하는 거 처음 봤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선물 잘 쓰겠다. 이런 식의 지금 제 트위터 친구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느낀 게 사람이 어디서든지 자기가 하는 하나의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이 자기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하겠죠. 그게 선의의 행동이라면 그 선의가 점점 많이 펴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드릴 수 있는 얘기가 항상 그 소위 창작하는 사람, 건축가가 됐건 소설가가 됐건 됐건 자기의 데뷔작이 되는 거 끔찍하거든요. 데뷔작을 한 다음에 그동안 쭉 흘렀는데
그걸 능가하는 작업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 데뷔작이 대표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앞으로도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대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건물은 경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안타깝지만 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작년에 이진아 도서관을 이제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도 그 수대문연구소 이제 근처에 공원에 갔다가 이진아 도서관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밖에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이렇게 네. 설명이 써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또 이렇게 아까 그 유리계단으로 네. 해놓으신 게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들어오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걸어 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서관이니까 좀 조용히 다니라고 유리를 깔았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다른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효과도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히 다니고 네. 그래서 생각지 않은 그런 효과도 없고 그래서 네. 참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 안에 얽힌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설계할 때 얘기는 사실 진짜 일부인 것 같아요. 아이고, 시공하면서 그 현장에서 감리하면서 겪었던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이런 거 있어요. 하다못해 공기가 바쁘다고 현장 소장이 있는데 되게 그 관공서 건물은 저 입찰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공 능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격이랑 가장 근접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는 뭐 굉장히 이건 뭐 건축계의 비리 중에 하나인데 이상한 회사가 되고 그걸 갖다가 85%로 딴 데 하도급을 줘버려요, 전체를. 그러니까 계속 이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좋은 프로젝트를. 막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예를 들어 스피커를 붙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가서 저 위치 체크하셨나요? 높이 체크하셨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얘들아 다 뛰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어요. 사실 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엉성한 부분이 제 눈에 다 보여요. 특히 이 기부자께서는 그 아까 현진 어페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진 어페럴이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봉제공장 사장이라고 그냥 얘기하시는데 아니 건축은 정말 이상하다. 봉제공장에서는 뭐 하나 단추 하나가 이상하게 붙어도 다 대나오시고 다 반품 처리가 되는데 건축은 왜 이 모양이냐.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정을 뭐 그걸 선뜻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창피한 얘기고 결국 제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거든요. 가서 계속 뭐라고 그러고 이 하나하나에 진짜 뭐 굉장히 하여튼 우울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네, 또 뭐 편하게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본인 생각하시는 좋은 건축과 혹시 원칙을 갖고 계신지?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저는 뭐 잘생긴 건물, 못생긴 건물 이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은 그 장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00년 정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 대해서의 맥락을 분석하는 걸 떠나서 과거에 대한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지역이 바뀔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건축이 담을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비로소 이제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건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적인 맥락에서 혼자 저 푸른 초원에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는 또 어떤 건물이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다들 없으신가 보네요. 제가 그러면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 건물을 주로 하시고 개인 프로젝트 하시고 현상을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현상을 하실 때마다 느낀 게, 네.
그 설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경쟁도 치열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현상 임할 때 어떤 자세나 그런 게 있으세요? 예, 현사 뭐 건축가들 여기 만약 건축 앞으로 계속 전공하실 분들 계시다면은 저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현상 당선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거는 가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심사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심사위원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없는데 결국은 뭐 다 인명이 가려져 있지만은 당선되려고 마음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당선되려고 마음먹는 것이 그렇게만 된다면 다 되겠죠. 모르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신 비용은 최소한으로. 그래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아무리 뭐 뚝심이 세다고 하더라도. 근데 하면서 제가 또 배운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건물에 대한 고민을 해요. 아까 뭐 학교도 있고 뭐 미술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었잖아요. 그 고민을 한 것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 짧은 시간에 물론 하죠. 고민을 해서 결과물로 일단 만들어내는데 비록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결과물은 남거든요.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자기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또 한 번 하게 될 때는 더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축적이 되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하면서 스스로한테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원사업가도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현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원칙이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